네, 안녕하세요. 정용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안산, 화성, 이제 실제 상담을 다녀오고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미팅 업체는 안산에 있는 단원구 별망로에 있는 업체로 매출이 32억이고, 그리고 사용 중인, 현재 대출이 한 신용으로 7억 사용 중이라는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 사업장이었는데, 이 사업장을 이제 방문 전에 재무 상황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대출이 7억 정도만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재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팅 업체는 안산 단원구 별망로에 있는 매출 32억에 대출 7억 사용 중인 업체이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보시면은 2019년 이제 5월 23일 날 설립을 한 그런 회사 대표님이었습니다. 법인이었고요. 이 직원 수는 9명이고 어떤 걸 이제 제조하는 제조업이었는데 바로 금속 판제품, 금속 공작물을 제조하는 그런 제조업이었습니다. 이 안산 단원구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사업장이었고요. 한번 재무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는 자본금을 2억을 해놨기 때문에 이 법인으로서는 부채 비율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매출액을 보면 31억, 실제로 2020년에는 31억을 신고한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억 7,500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매우 재무 상황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채 비율은 335%로 크게 이상 있지 않는 그런 사업장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밑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재무 상황을 이제 온라인에 공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확인해 보니 단기 차입금이 한 10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그 중에 1억 3,400은 이제 그 가지급금으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 플러스 기타 단기 차입금으로 해가지고 거의 10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8억 6,500을 사용 중이고 가지급금이 1억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부채 이제 상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해드리려고 방문을 해드렸는데요. 보니까는 거의 10억 정도 이제 신용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10억 갖고 있다 보니까는 부채가 상당히 좀 있는 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은행 쪽에서 몇 억을 사용 중이고 신용 보증에서도 몇 억을 사용하고 있고, 그게 합산돼가 7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증 기간 외에 다른 기간으로 진행하게 된다면은 2억에 3억이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2%대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행을 하자고 방향을 설정하고 말씀드리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첫 번째 업체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금속 이제 제조 업체를 진행하기로 한 그런 업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철강 제조업 유통업이고, 그리고 화성시 마동면 쌍송리에 있는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11월 29일 11시에 방문을 드렸고요. 2020년 10월에 창업해가지고 2021년까지 매출을 통틀어서 20억 정도 했다고 말씀을 전달을 받고 방문드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갖고 계신 사용 중인 이제 대출에 관련돼서는 한 3천만 원 정도 청년 자금으로 사용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외에도 사실 다른 것도 사용 중인 게 있는데 총 합쳐보니 한 1억 정도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한번 설립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재무 상태를 미리 온라인에서 확인해 보니 사업자 등록일은 2020년 10월 21일, 그리고 업종 같은 경우는 철강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사업장으로요. 그래서 재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재무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온라인으로 공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서 보니까는 자본금은 5천만 원으로 적정하게 이제 설정을 해 놓으셨고, 매출액은 2020년 기준으로는 4억 4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4,400 정도 남았는데 10%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그런 당기순이익 재무 상황은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좀 적게 잡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조금 안 좋은 점이었고요. 부채 비율은 이제 32%로 이제 부채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로 진행해도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니까는 실제로 사용 중인 대출은 청년 자금 3천만 원은 미리 말씀해 주신 거는 맞는데, 그 이외에 2천만 원 하고 5천만 원을 다른 쪽에서 보증서를 갖고 사용 중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개인 사업자, 따로 사업자가 있는데 그쪽에 사용 중이니까 괜찮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이제 지분율이 100%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법인과 개인과 이제 통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신 한도로 측정되기 때문에 그런 건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니 매출이 2021년 20억까지 지금 현재 올릴 것 같다, 거의 확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21년에 보면은 매출 20억까지 이제 확인이 되는 거라면, 지금 3천만 원밖에 안 쓰고 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1억 쓰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냐 해서 제조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니 한 4억에서 5억 정도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제조하는 그런 파트가 사실상 뺐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고 사실상 이 제조 파트를 뺐지만 유통 쪽으로만 다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소매 매출, 이제 상품 매출로 해서 20억이 잡힌 건데, 그렇다면 여신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기는 제조 매출로 좀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표님께서는 지금 유통 매출이랑 분산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신 한도는 굉장히 적어지는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려고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부동산 매입, 사업용 사업장 부동산 매입이죠. 한 10억 정도에서 15억 정도, 이 정도의 이제 사업장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본인이 돈을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좀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를 좀 얘기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 이제 여기에 대한 재무 상황을 갖고 운영자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본금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담보 비율 70-80%로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매입을 하는데, 진행을 하게 된다면 거의 100% 이제 매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하기로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상 1억을 쓰고 있고, 만약에 유통업이라면은 향후에 진행할 때 여신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매입하는데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제가 해결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업장 보면은 철강 제조업, 이 철강 제조업이었는데요. 철강 제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유통 쪽에 그런 형태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조 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 처리 공정 제어 정비 제조업이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 보니까는 매출이 11억,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에서 1억 3천을 사용 중이었고, 중진공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6천만 원을 사용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도중에 재무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는 2017년 4월 6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산업처리 공정 제어 장비 제조업으로 일단 제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무제표가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킹을 했는데요. 2020년도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부채 총계가 이제 5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이 비유동 부채가 있는 거 보니까 기계 아니면은 이제 토지나 뭐 사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사업장인데, 아무래도 기기장치나 뭐 사업용 부동산이 들어와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출액을 확인해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는 이제 10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법인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당기순이익 2,400밖에 잡혀 있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법인이니까 매출하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작년을 보면은 18년, 19년도에는 다 마이너스 결손이 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억, 그리고 19년도에는 마이너스 1,600, 굉장히 이제 손해를 계속 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운영자금이나 이런 게 막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부채 비율 자체가 995%로 해서 어디 기관이든 어떤 데서든 은행이든 다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통화를 해보니까 이 대표님께서는 은행으로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부채 비율 때문에 바로 부결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니까 매입 채무에 이제 거의 2억 정도 잡혀 있고 가지급금 그쪽 부분에도 살짝 잡혀있지만 이거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이 부채 비율이 왜 높은 건가 해서 통화를 해보니 제가 방문 전에 통화를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전화 드려보니 2억 정도의 대출은 말을 해주셨으나 매입 채무나 이런 게 저런 게 2억이 더 있으면서 또 다른 부분들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재무 상황에서 부채 쪽에서. 그렇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굉장히 995%로 해서 1000% 가까이 임박하기 때문에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부분에서 세무사랑 조율해가지고 부채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파트에 관련돼서 제가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거가 수정이 된다면 제가 가서 직접 도움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세 번째 업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목재 적재판 제조업으로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에 있는 그런 사업장이었는데요. 이제 전화 통화할 때 이제 상담할 때는 매출이 4억 5천에 신용 1억 정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제가 재무제표를 확인해 본 결과 2016년 9월 30일 그때 사업자를 설립을 했고 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재, 깔판류 및 적재판 제조업을 하고 있었고요.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니까는 최근에 진행하다가 미팅에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브레이크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행하다가 안 됐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안 됐는지 기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얘기해 달라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부채 비율이랑 이익이 별로 안 남고 매출이 적다 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 자리 미팅 자리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장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9억 7천 그리고 18년도에는 9억 8천 그리고 19년도 6억으로 떨어지는 이거 코로나 여파를 받아가지고 매출이 어쩔 수 없이 급락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이익도 보면은 1억씩 남다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600으로 떨어졌는데 정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신고 내역에 관련돼서 물어보니 6억에서 4억 5천으로 더 떨어지고 이익도 얼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출이 필요했고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신용 보증에서 1억 정도를 이제 빌리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부채 비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100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도대체 재무 상태에서 그 뭐를 사용 중이고 뭔가 재무 신고가 확정 신고, 기장 대행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 거기에는 이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자본금이 처음에 시작할 때 300만 원, 자본금이 300에서 1300만 원으로 증자를 한 케이스인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증자를 하려면은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증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괜한 돈만 더 들어가고 별 효과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서 부채 비율을 계산하면은 굉장히 부채 비율이 이제 7,800%가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서 거절을 할 수 없는 부결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반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걸 수정하게 된다면 제가 그 후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걸 수정하고 이거에 관련된 컨설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변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언제든 재무 제표를 확인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제안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번째 케이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이런저런 거 상담하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앉아서 재무제표를 같이 한번 보면서 상담한 케이스인데요. 이 대표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재무 신고하고 그런 내역들을 확인하고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랑 이런 게 전무하기 때문에
그냥 한 세무사만 믿고 진행하다가 이렇게 자금을 진행할 때 보면은 뭔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씩 터지고 생기게 된다면은 바로 자금 진행하는 게 안 되고 브레이킹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해결하고 컨설팅해서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운영자금에 뭐 적시에 요청하면은 지원받아서 사업을 영위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이제 4개의 사업장을 한번 미팅과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